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이지 팩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음, 시작하기에 앞서 아주 간략하게 베이지 팩터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지안 모델링에서 저희가 어떤 관측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일종의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는 특정 구간의 값을 가진다. 혹은 이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는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등 이러한 가설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이지안 모델링 하나 관점에서 이 가설들을 모델이라고 치환을 했을 때 저희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각 모델들, 즉 이런 가설들을 내포하고 있는 모델들이 얼만큼의 관측된 데이터와 부합하느냐의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경우 이 베이지 팩터라는 수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개의 가설을 가지고 있는 모델 1과 모델 2가 있을 때 이 조건부 확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라이클루드죠. 이 로그 라이클루드의 비를 비교해 보면은 이 모델 1이 모델 2에 비해서 얼만큼의 더 Y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냐, 혹은 얼만큼의 현재 데이터, 관측된 데이터 Y랑 가설이 부합하느냐의 정도를 베이지 팩터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이지 팩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측된 데이터, 즉 여기서는 Y 틸다라고 하는 관측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하게 되는데요. 이 위에 두 그래프를 보시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각 모델 1, 모델 2, 모델 3의 마지널 라이클리후드가 각각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시면은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베이지 팩터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측값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노이즈가 추가되거나 혹은 조금 이상적인 데이터의 경우 이 베이지 팩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베이지 팩터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y 틸다를 주느냐에 따라서 베이지 팩터를 계산하는 마지널 라이클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베이지 팩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베이지 팩터를 실제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계획인데요. 우선 이 베이지안 모델링을 한 전체 과정에서 사전 분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에서부터 이 사전 분포가 저희 데이터랑 관측 모델에 적합한지, 실제로 모델을 피팅을 해서 이 베이지 팩터를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실제로 피팅된 모델이 얼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를 SBC라는 시뮬레이션 베이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신뢰성을 한 번 더 검증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베이지 팩터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결정까지 도출하는 과정까지 전부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예시로 들 모델링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델링하는 상황은 어떤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두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이 주어랑 동사가 단수 복수 형태가 다른 경우 이 두 문장이 읽는 속도가 얼마큼 달라지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이 모델의 목표입니다. 또 이 두 문장을 예시로 보면은 둘 다 주어랑 동사랑 단수 복수 형태가 안 맞잖아요. 근데 아래 문장을 보시면은 이 캐비넷이라는 복수 주어랑 R이라는 복수 형태의 꾸밈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록 주어랑 동사랑 같은 단수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인접한 단어들의 단수 복수 형태가 같으면은 조금 더 읽는데 시간이 덜 걸릴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실제로 읽는 속도의 차이를 모델링하는 게 저희 예시 모델링 상황입니다. 즉, 어떤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의 읽는 속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분포를 찾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이런 언어학적 혹은 이런 인지심리학적 과정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사전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이런
근접한 단어들의 단수 복수 형태 같을 경우 대략 22ms 정도 더 빨리 읽힌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것을 절대적인 차함 가설로 놓고 다음과 같은 모델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각 단어의 각 문장에 읽는 시간이 로그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 두 문장을 읽는 속도의 차이는 22ms이기 때문에 어떠한 슬로프 마이너스 인터셉트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 슬로프를 6.0으로 주어졌을 때 이 베타 1이라는 값은 22ms가 되려면은 0.027로 설정해줘야 이 22ms라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가설, 즉 저희가 베이즈 팩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은 만약에 이 두 베타 0, 베타 1이라는 파라미터에 각각 6.0이랑 0.027이라는 값을 중심으로 사저분포를 주었을 때 이를 가지지 못한 모델보다 더 데이터를 잘 설명할 것이다 라는 가설에 대해서 얼만큼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검증해 보는 게 베이지 팩터를 통해서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이 알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두 인터셉트랑 슬로프에 대해서 사저분포를 부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이랑 마이너스 0.027을 마이너스 0.03이라는 값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저분포를 주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추가적인 사저분포들은 앞에 있는 이 수식에 더불어 추가로 어떤 랜덤 이펙트, 즉 무작위로 일어나는 효과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추가해주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사저분포를 주어진 상태에서 바로 로그노멀 분포를 계산하면 어떤 형태의 분포가 뛰는지 한번 프라이어 프리딕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만약 앞에서 설정한 사저분포로부터 무작위로 뽑은 표본들을 통해서 이 실제로 읽는 시간의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 플랫 A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플랫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 이 문장들의 읽는 시간이랑 대략적으로 뭐 비슷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저희가 설정한 사전분포들이 해당 모델에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플랫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설정한 사전분포들이 얼마큼 적합한지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 Prior Predictive Check, 사전분포 점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가 어느 정도 조금 유의미하다 혹은 조금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은 실제로 이 사전 분포를 적용한 모델이랑 이 사전 분포를 정하지 않는 모델을 동시에 피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그 로그 노멀 모델에다가 슬로프와 인서트의 사전 분포를 가한 모델, 이 라고 E1 모델이랑 이 슬로프와 인서트 모델의 사전 분포를 주지 않은 모델 제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베이즈 팩터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이 모델 1과 모델 제로의 마지널 로그 라이클후드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이 모델 1을 사용했을 때 거의 7배 가량 높은 로그 라이클후드를 이 사전분포를 주지 않은 모델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걸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베이지 팩터 검정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런 사전분포를 주었을 때 조금 더 저희가 관측된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지 팩터는 물론이고 모든 베이지한 모델을 피팅할 때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체크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피팅한 파라미터의 값들이 제대로, 쉽게 말해서 제대로 샘플링이 됐냐. 왜냐면 저희는 이 MCMC를 돌릴 때 체인 여러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트레이스 플랫이랑 포스티리어 프리딕티브 체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의도한 중간점인 6.0이랑 0.027을 중심으로 분포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각각 4개의 체인들이 모두 고르게 전체 분포의 영역을
탐색한 거를 트레이스 플롯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 포스티리어 프리딕트 체크를 통해서 샘플링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다음 과정은 문현진님께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문현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베이즈 팩터가 MCMC 드로우 각 체인별마다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체인 4개를 돌렸을 때 나타난 값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비슷한 값을 가지죠. 그래서 스테이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칼리브레이션 방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무 가설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500번씩 SBC를 돌린다고 앞에서 시장님이 설명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각 모델의 샘플을 뽑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도는 H0와 H1 각각의 가설에서 0.5, 0.5씩 배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딱 반으로 걸쳐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딱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보는데 H0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H1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0, 1, 0, 0, 1 이렇게 각각 저희가 이제 통계에서 가설 검정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true hypothesis가 pH0일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게 H1일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도 50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가 않는다. 프라이어를 많이 바꾸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large sample size나 아니면 좀 더 informative한 프라이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informative한 프라이어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러면 adapting prior distribution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여러 모수들에 대해서 프라이어를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사실 뭐 fixed effect나 아니면은 파라미터 아이템, 그다음 subject에 대한 파라미터, 그다음에 residual의 variance랑 correlation 이렇게 여러 모수가 있는데 이게 이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informative prior를 주는 방법이 그렇게 딱히 뾰족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방식은 포스테리어를 아까 저희가 구했잖아요. 그 포스테리어를 다시 프라이어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러스트레이션하는 퍼포스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많으면 그걸 바탕으로 포스테리어를 프라이어를 쓸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앞에서 uninformative 프라이어를 썼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identifiability가 훨씬 더 잘 나아졌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베리어빌리티인데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데이터 셋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포스테리어 모델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첫 번째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두 개의 결과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론이 좀 더 데이터 사이즈를 크게 하는 그런 방식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하나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건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를 비교를 한 거예요. H0 아까 프라이어 얘에서만 샘플을 생성을 했을 때 네, 저는 이 SBC 시뮬레이션 to calibrate decision 부분이 이 논문의 제일 노벨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항상 decision analysis를 할 때 베이즈 팩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딱 10이냐 아니면 100이냐 절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p-value가 0.05이면 기각을 해라. 그게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숫자는
모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one size fits all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베이지 모델을 해서 하려는 게 디시전인데, 디시전은 뭐냐? 디스커버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 즉 저희 모델에서는 이 효과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렇게 주장할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을 베이지 팩터로 하려고 합니다. 인퍼런스와 디시전은 굉장히 다른데요.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유틸리티 펑션이에요. 저희가 어떤 내일 뭐 비가 오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올 확률, 각각 확률 0.3이고 0.7이다. 그리고 그 비가 왔을 때 어떤 일을, 나는 돈을 번다.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나는 돈을 얼마 번다. 그걸 합해서 결국 내일 저의 월급이 1급이겠죠. 1급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틸리티 펑션이 있어야 인퍼런스에서 디시전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내일 어떤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또 유틸리티 펑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내일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네 개의 유틸리티 펑션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지 않다에 대해서 H0와 H1 실제 true, 그러니까 저의 액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무가설에서 이 가설을 기각한다, 기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의 액션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지 않다, 그거는 그 truth이기 때문에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부터 5, 그다음에 10,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유틸리티 펑션을 부여를 하고요. 그 3에서부터 100까지 실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을 기준으로 이걸 끊었을 때, 그러니까 베이지 팩터가 3이면은 뭐 H1, H0를 기각한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엄청 많이 해봐요. 그래서 3보다 컸을 때 무조건 다 기각을 시켜요. 그랬을 때 유틸리티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때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50이나 뭐 이런 큰 값들을 줬기 때문에, 특히 베이지 팩터 스레스홀드를 낮게 잡으면 이게 많이, 이 부분 truth가 H0인데 디스커버리라고 외치는, 어떻게 보면 알파 오류죠. 기무가설이 맞는데 이걸 기각할 확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에버리지가 낮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점점 보수적으로 올리면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는데 그 다음은 또 여기 마이너스 5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막 100까지 되면은, 혹은 30 이렇게 되면은 어지간해서는 얘를 기각하지 않는다는 게 되기 때문에 실제 H1이 존재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많이 찍히게 돼서 여기서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BF 스레스홀드도 데이터를 보고 에버리지 유틸리티가 제일 높은 그런 스레스홀드를 정해야 된다. 여기서는 5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거와 앞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6.5나 6.7 그런 여러 돌릴 때마다,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비슷한 값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블하다, MCMC 드로우마다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걸 평균 낸 값인 6.5와 비교를 해보니 5가 6.5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펙트가 있다, 결국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에 아까 2 곱하기 2의 확률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테이블이 여기서 에버리지 유틸리티를 구한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틸리티와 이 확률 값을 곱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0.6 정도의 값이 나오겠죠. 이걸 분석을 해보면 디스커버리를 외쳤을 때 실제 first 디스커버리 확률이 0.03이죠. 그 다음에 true 디스커버리 확률이 0.04고, 그러니까 43%의 이제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first 디스커버리 확률이. 지금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어떤 저희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게 베이지안 워크플로우, 이 논문 제목이 로버스트 베이지안 워크플로우거든요. 어떻게 할지를 알아봤어요.
그 전체적인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데요. 논문의 서두에서. 저희 처음에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에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가 두 개가 다 포함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프라이어를 여러 개를 실험을 해보는데 여기서 뭐가 주로 달라지냐? 프라이어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달라집니다. 프라이어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커지면 효과가 평균을 중심으로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과를 뭐 3이라고 했을 때 3을 기준으로 뭐 5 표준 편차, 10 표준 편차를 주면은 가끔 한 효과가 15다 이렇게 익스트림한 값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높게 해줬을 때.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파장을 일으켜서 베이즈 팩터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값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SD를 변화시켜가면서 이 모델을 관찰하는 뒤에 디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는 게 또 논문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사실은 원래는 theoretic하게는 베이즈 팩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와 디시전을 가야 하지만 저희는 에스티메이션을 이용을 해요. 이 베이즈 팩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유는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인데요. 적분을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것도 만약에 세타가 많아지면 적분이 굉장히 고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해주는 게 브릿지 샘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논문이 존재를 하는데 브릿지 샘플링은 마젤 라이클리후드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샘플링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베이즈 팩터를 아까 6.5를 계산한 방식이 다 브릿지 샘플링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거 R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 베이즈 팩터를 바탕으로 다른 두 가지 결론을 내요. 앞에서 유틸리티 펑션이 이 두 개를 이어준다고 했죠. 추론과 결정.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여기서 논문에서는 베이즈 팩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인포럼드로 가는 거는 모델 에버리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시전으로 가는 건 모델 셀렉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로버스트 베이즈 팩터 워크플로우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